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 중 식사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영양제를 드시고 싶다면 이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고 재택치료를 하면서 제가 전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많은 증상들이 있죠. 그 중에 좀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이 인후통입니다. 목이 굉장히 아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아픈 게 그냥 단순히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찢어져 있듯이 아프다, 부어서 귀까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2, 3일 안에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가시는 분들은 일주일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수분 2리터 이상 반드시 드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켜서 불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자꾸 거부를 꺼줘야 되죠. 그리고 가습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목 안에 있는 균과 만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글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아프고 괴롭다면 대면 진료센터에 가서 직접 치료를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격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지럽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등의 브레인 포거 현상이나 오래가는 기침, 약한 숨이 찬다, 너무 피곤하다 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자, 제가 그분들을 잘 상담하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격리 기간 중에 영양 섭취, 즉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셨던 분들이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비강과 구강을 침범해서 후각과 미각의 변화를 주죠.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섭취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목에 걸린 가래가 있으니까 먹을 때도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좁은 공간에서 계속 한 자리에 있으니까 위운동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으로 식욕이 감퇴되고 식사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은 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보급품, 즉 식품, 음식이 이렇게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먹는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병세를 악화시키고 치유를 드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잘 드시지 않으면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염증을 치유하는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식사, 특히 영양 섭취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빨리 낫고 싶습니다. 좋은 영양제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영양소는 칼로리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우리 코로나19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면역 항체를 만들 음식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조금 더 드셔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끼 식사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끼니 사이 간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백질을 꼽겠습니다.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 항체와 그리고 우리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계란 2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 수육처럼 드시기 좋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오리고기, 생선 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드셔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계란 2개는 매일 드시고 말씀드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생선 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만들 상에 올리자. 그리고 간식으로는 오메가3 그리고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풍부한 견과류나 호박씨 등을 드시는 게 좋겠다. 탄수화물은 특별하게 당뇨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소화가 잘 되는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것으로 드십시오. 무리하게 잡곡밥 위주로 드시겠다고 백미를 주로 드시는 분이 또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중간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게 되면 소화운동이 또 떨어져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잡곡밥이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본인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평소에 드시던 탄수화물, 쌀밥으로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방울토마토, 딸기, 사과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비가 생기기 쉽잖아요. 한 자리에 계속 있게 되고 아무래도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제된 탄수화물, 라면이나 밀가루 음식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입맛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그것만 땡긴다, 그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드셔야지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지방도 드셔야 합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좋죠. 생선, 오리구이 드시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물성 단백질 들어있는 지방들도 지금 현재는 저가 사오는 무기니만큼 드시는데 너무 포화지방산, 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몸에 염증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드시되 단백질가 골고루 드시고 지방 섭취가 좀 많았다고 한다면 채소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자주 드셔야 됩니다. 드시고 나서는 집안에 가볍게 산보하거나 스트레칭 등을 해서 소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래가 굉장히 진합니다. 이 가래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식사하고 싶은 욕구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이 맑게 나올 정도가 되어야 기관지가 촉촉해져 가래가 진하게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발효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등등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우리가 재택치료 기간 동안에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 등을 복용하게 되면 장내 세균숲이 파괴되고 이것이 면역력의 저하로 나아가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먹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영양제 등을 먹어서 조금 더 빨리 낫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영양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를 드셨다고 해서 식사를 게을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영양제가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칼로리를 제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을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 대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규칙적이고 풍부한 식사에 보조적인 영양제 섭취가 결합될 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에 이런 영양제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 B.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육류고기에 많이 들어있죠. 닭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염증 조절이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비타민 B가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력에 또 도움이 되죠. 체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 성분이죠. 감염 증상, 특히 우리 몸에 어떤 감염이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면역력을 조절하면서 면역력의 부스팅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인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너무 과발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0IU 정도 드시면 되죠. 그게 아마 권장 섭취량입니다. 비타민 B, C, D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이 이제 면역 조절제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마그네슘, 엔자임들의 보조인자로 심장과 혈관의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고 수면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그네슘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좀 불안 증상을 깔아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레늄 등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비타민 B, C, D, 그 D를 위해서는 또 햇빛 있는 창가에 조금 창가 쪽으로 가서 좀 있는 게 좋겠죠.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제가 말씀드린 음식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주로 하되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입맛이 너무 없다고 한다면 보조적으로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의견, 문헌에서 살펴본 기타 의견으로는 유산균, 항생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 인삼이 또 도움이 된다는 또 여러 가지 문헌적 보고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나 활력 상승 효과가 있죠. 자, 이상의 제가 추천해드린 영양제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전화로 상담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외국의 문헌들,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얻게 된 결과이고 집에 주로 있는 영양제 위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 동안에는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영양제는 또 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집에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영양제를 드셔야 됩니다. 집에 살펴보면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좋다고 하니까 드시면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을 수 있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체중에 대한 걱정 말고 위기 상황인 만큼 충분히 좋은 음식으로 드셔서 면역력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수월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우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화상담, 대면 진료 등 잘 활용하시고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긍정적인 생각, 잘 드시고 충분히 더 쉬고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는 것입니다.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누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신속하고 완벽한 케어를 비며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